자, 이제 전원 숙제도 보냈고요. 쉽게 쉽게 푼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조금 몇 문제 틀린 친구들도 있네요.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잘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드밴스 해도 돼요. 어드밴스 프린트 해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 충을 되게 싫어요. 동그라미 치면서 막 약간 변태처럼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막 좋아하면서. 그 그게 좀 안 좋은 이유가 일단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뭐 요거는 뭐 수업하고 별개의 얘기지만 조금만 얘기는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진 않을 거야. 잠깐만 좀 얘기를 하면 음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정답률은 어 학생들의 멘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멘탈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정답률은 60에서 70%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적당한 정답률이라고 봐요. 60에서 70%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90에서 100%인 친구 지금 숙제 보내준 친구들 중에서 정답률이 지금 90에서 100% 정도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 한두 개 틀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 틀리면 뭐 한 거냐면 이거는 뭐야? 내가 아는 걸 그냥 뭐 한 거야? 확인한 거야. 그지? 그리고 정답률이 근데 30%에서 40% 나오면 어떻게 돼? 멘탈이 박살나죠. 멘탈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숙제를 했었을 때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숙제 효능감이 떨어지죠. 내가 숙제를 했을 때 '아 이게 내가 효율적으로 했구나. 내가 이 숙제를 한 것이 나의 실력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느낌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정답률은 60에서 70%. 네, 어느 정도는 좀 맞아서 '아 내가 완전 병신은 아니구나.' 이 정도 하면서 그래도 '아 내가 고치점이나 더 배워야 될 점이 있네.' 이 정도 정답률이 선생님은 가장 이상적인 정답률이라고 봐서 본인이 인제 판단했을 때 고등학생이잖아. 이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고요. 자 채팅창에 자 베이직부터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싹 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문하면 풀고요. 질문하면 안 풉니다. 음 40 번, 40 번, 49 번, 50 번, 45 번, 18 번. 일단 베이직입니다. 베이직부터 질문 받을게요. 18 번. 또 없나요? 여기 단원 너네들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특례 수학에서 20 문제 중에 진짜 20 문제 중에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특례 수학에서 3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을
씨, 야, 1단원인데 시험 내겠어? 고1 건데?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음, 음. 아, 그래요? 8번, 18번, 21번, 29번. 질문이 또 많은 친구도 있네요. 34번, 45번, 48번, 49번, 38번, 38번, 8번, 14번, 26번. 이렇게 다 다르네. 그래, 네, 알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8번. 다양하게 틀렸네, 애들이. 버려야 하죠. 50번. 3번. 3번. 뭐 할 얘기들은 다 있어요. 자, 그치? 여러분은 딱 3번을 봤었을 때, 3번을 봤었을 때, 자, 꼭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야, 지금 영어 시간 아니고 국어 시간 아니야? 꼭 근데 이거 풀어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친구 있어. 음, 이런 친구 분명 있다. 이런 친구 분명 있다.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이런 친구 분명 있을 거. 지금 푼 친구들 중에서. 야, 지금 영어 푸는 거 아니야. 수학이야.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제발 있잖아. 제발요. 제발 식부터 보세요. 제발 식부터 보시고요. 식을 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있을 거야. 여기서 등장인물은 누구야? F랑 일단 첫 번째 변수 파악. 식을 먼저 본 다음에 변수랑 상수를 파악해야 돼. 변수하고 상수 파악.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상수인지 파악해야 돼. 식을 먼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일단 K는 상수, 일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보시면은 F가 뭐고 K가 뭔지 보시면 돼요. 일단은 D는 구경이래요. 구경이 뭘까? 과학 시간에 배우세요. F는 직광역이래요. 직광역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 시간에 배우세요. 직광역이 내 옆집 사는 친구 이름이 성이 집시고 이름이 광역이라고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배경 지식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파악을 하셨으면 밑에 식 밑에 있는 녀석을 읽고 상황이 몇 개의 상황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 몇 개의 상황이 있다? 2개의 상황이 있다. 2개의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럼 상황이 2개의 상황이 있으면 식을 몇 번 쓴다? 2번 쓰는 거야. 만약에 상황이 4개의 상황이 있다. 그럼 식을 4번 쓰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의 개수를 결정해줘요. 지금은 상황이 2개이기 때문에 식을 2개 써줍니다. F1은 KD1 제곱, F2는 KD2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쓴 다음 여기는 왜 K1이라고 안 붙였냐면 지금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두 친구의 값이 똑같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구경이라는 게 아까 D라고 했잖아. 이때는 D가 어떻게 되는가? D1은 첫 번째 상황에서는 40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A의 직각력을 F1이라고 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D2 직각력을 X라고 둔 거고요. 이때 만원경 B의 직각력의 2배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이 친구 직각력은 어떻게 되는가? 만원경의 B의 만원경의 직각력을 F2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겠지. F1은 F2를 2배 하면은 equal 같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식에 있는 상황을 다 집어넣으시면은 이때 K 되고
이 친구는 40의 제곱 되고 이때 k 되고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f 대신에 어떻게 되는가? 이 f2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f2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x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x를 구하고 싶으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식을 나누시게 되면요. 좌변은 2가 되겠고요. 약분이 되어서 우변도 kk 약분되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x제곱으로 묶으면 x분의 40제곱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양변의 제곱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플러스 루트 2라고 치고요. 양수니까. 그리고 양변 역수 취하면은 어떻게 되고? 아니면 요렇게 양변 역수 취해도 되고. 역수 취할까요? 양변 역수 취하면 요 친구 루트 2분의 1 돼서 요 친구 2분의 루트 2가 되죠. 양변에 40 곱해주면 정답은 뭐가 된다? x는 20 루트 2.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대답해 주세요. 질문하신 친구 되셨나요? 이거 가끔씩 활용 문제만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다른 거 다 맞추고. 자, 인수분해 내가 요렇게 얘기해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는 자, 인수분해 전략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어라. 근데 공통인수로 묶는 것은 항이 4개 이하일 때만 공통인수로 묶으세요. 자, 두 번째, 공식인지를 봐야 돼. 공식이니 근데 공식은 어떻게 된다? 어떤 특징이 있다? 잘 안 보여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죠. 치환을 이용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자, 이거 1, 2, 3번이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림차수인 거야. 그리고 내림차수는 주로 언제 쓴다? 항이 5개 이상일 때. 항이 5개 이상일 때는 거의 대부분 내림차수는 하고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하는데 내림차순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문자 차수가 가장 어떻게 되는가? 문자 차수가 가장 낮은 녀석으로. 자, 그럼 요때도 이제 크게 보면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요 친구도 크게 봤을 때 2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 최고차 개수로 묶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빡센 X자 인수분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빡센 X자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빡센 X자를 하는 요런 유형입니다.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뭐 치환도 안 되고 공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해줍니다. 전개를 해줍니다. 전개를 하시면요. 요딴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차수 잠깐 얘기했었죠. x만 문자로 본다면 x에 대한 2차, 2차는 밑줄 하나 긋고요. 1차는 x에 대한 1차는 물결 표시, 상수항은 밑줄 2개 그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은 다음에 이게 동류항이 딱 보이죠? 자, 동류항을 딱 보시면 x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 내림차순 했었을 때. 자,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 플러스 5y 마이너스 2. 자, 빡셀 x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상수항을 인수분해합니다. 상수항을 뭐 한다? 인수분해. 그래서 상수항을 인수분해 하려면 이 친구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상수항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어떻게 된다? 상수항을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묶이고요. 2y 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2라고 해주고 2, 1,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수항을 인수분해 해준 다음에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고 얘를 이 친구 2개 곱을 적절히 분배해서 가운데 있는 항이 되도록 x자 인수분해 해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인수는 이 친구랑 이 친구로 찢어질 수밖에 없지. 찢어줄 때 괄호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x자 인수분해를 할 텐데 자 y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어야 되냐면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붙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계산하시면 y 플러스 1이 나옵니다. x도 하나씩 찢어주고요. 자, 그러시게 되면 이 친구 x자 인수분해 했었을 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이 친구 풀게 되면은 몇 번이 정답이다. 몇 번이 정답이다. 요거 있는 게 어디 있냐? 여기 있고요. 요 친구 있는 녀석이 여기 있네요.
아 여기 플러스니까 이건 아니네. 그렇지. 이거 아니 요거네요. 그쵸. 1 번이 정답. 되셨나요? 자 질문할 친구 되셨나요? 좀 빠르게 설명했는데. 네 고일 거라서 좀 빨리 설명했어요. 요 녀석. 음. 자 요 친구의 경우는 쪼끔은 독특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 친구가 요 녀석이 자면하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죠? 그치. 완전 제곱식이 보입니다, 자명하게. 이건 너무 대놓고 보이니까. 그지? 대놓고 보이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친구는 음 바로 풀리지 않나요? 요 친구는? 요 친구는 바로 풀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음 요 녀석은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되겠는데? 그 제일 무식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요 친구 제곱글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89 루트 89가 되는데 요 친구가 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89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 친구 그 값은 요 친구 값이 9 하고 10 사이의 숫자거든. 그러니까 요 친구가 3이 넘어가더라도 플러스겠지. 그치. 요 친구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이 딱 나오죠. 3 플러스 루트 89 에다가 2 나눈 거니까. 여기다가 팍 집어넣는 거지. 팍씨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분의 3 플러스 루트 89 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근데 요 친구는 인수분해 해서 집어넣는 게 쪼끔 낫겠네요. 인수분해 해서 집어넣읍시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팍씨 집어넣어 주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통분하시면 이 친구 어떻게 돼? 통분하시면 2 분의 6 되고요. 계산하신 다음에 약간 순서를 바꿔 주면요.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 그럼 분자가 합차가 되지. 그러면 4 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89 빼기 9 돼서 4 분의 80 되니까 20이 정답이다. 됐죠? 자 질문하신 분 해결이 되셨나요? 아 리액션 좋아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요 녀석. 자 우리는 문자를 숫자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숫자를 문자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첫 시간 때 얘기했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11을 x로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x 되고요. 이 친구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x 플러스 4가 되고 x 플러스 6이 돼요.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n 제곱들. 요 친구 좀 정리해 볼까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전개를 해 줍니다.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들끼리 전개해 주면은 1 번, 4번 전개한 식이 x제곱 플러스 6x 되고요. 2 번, 3번 전개한 식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치환 안 하고 되시는 친구들은 치환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치환 저는 쌤 치환 안 하고 되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나도 그렇게 했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모든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풀이로 해야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전개하면 치환한 다음에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완전 제곱식을 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역치환해 주면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역치환. x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11 제곱 플러스 66 더하기 88은 제곱이 되니까 121 더하기 66 더하기 8 요 친구 제곱이 n 제곱이니까
요거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8이 아니라 4예요? 아, 그러네요. 됐죠? 감사. 얍. 질문하신 분 됐죠? 요 녀석. 요걸 뭐라고 한다? 복 2차식이라고 한다. 개념소 오세요. 복 2차식. 복 2차식 인수분해는 제곱식을 치워나가던가 아니면은 합차로 변형하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것들이 보통 지문이 나오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합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x 4제곱 플러스 9y 4제곱.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어떤 녀석이 와야 돼요? 가운데. 완전 제곱식이 오려면 두 가지가 형태가 있을 거야. 두 가지 형태. 플러스 6x제곱 y제곱이 와도 되고요.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이 와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을 때 7, 마이너스 7로 계산되니까 위의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그쵸? 13x제곱 y제곱 요렇게 되고요. 밑에 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요렇게 되죠. 자, 식변형했을 때 합차에 좀 더 적합한 녀석은 위의 식보다는 어떻게 된다? 요 아래 식이 합차로 변형하기에 좀 더 적합한 식이라서 밑에 식으로 변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의 전체 제곱 되고요. 이 친구는 xy의 전체 제곱 됩니다. 자, 네모랑 세모의 제곱차죠. 그럼 네모 세모의 합차로 치환이 될 거고요. 네모 세모의 합차를 약간 센스 있게 해주시게 되면요, 이었다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3 되니까 제곱해서 다음에 정답 10. 질문한 친구 해결되셨나요? 설명이 빠른가요?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요 녀석. 의외로 23번은 질문이 없네. 헐. 26번 보도록 합시오. 자, 26번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에다가 어차피 우리는 통분 또는 약분이거든요. 분수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통분 또는 약분이다. 일단 그래. 그래도 기준을 봤을 때 통분해 주자. 통분하시면 분모는 곱이고요. 분자는 2 곱합이 됩니다. 이 친구 0이죠. 당연히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분자가 0이 된다는 사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 친구가 나오죠. 제곱합이 나오죠. 그러면 공식을 씁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또 이 z라고 하면 또 외국 살다 온 친구들 굉장히 불편해하죠.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y yz zx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0 그다음에 이 친구는 3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 그럼 이제 양변 세제곱 요 전체 어떻게 되는가? 10제곱씩 해주면 이제 5제곱씩 해주면 정답 나오고요. 3의 5제곱은 243이 됩니다. 됐죠? 질문하신 친구 해결되셨나요?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녀석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 상반식이라고 해요. 상반식. 상반식이 뭐냐? 상반식. 상반식.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반사되듯이 어떻게 되는가? 개수가 대칭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반식이 나왔을 때는 x제곱으로 나누거나 또는 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식에서 이거 테크닉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x제곱으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좀 정리를 해줘요. 개수랑 차수가 같은 것들끼리 좀 정리를 해주면 요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요렇게 된 상황에서 얘를 A로 치환하면 앞에 있는 건 뭘로 치환된다? 뭘로 치환된다? 그 A 제곱이요라고 하면 죽는다. A 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되죠. 그쵸? 왜, 왜요? 하면 좀 곤란해. 이거는. 그래서 이 친구는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인수분해 X자 인수분해 해주고 그 다음에 역치환 해준 다음에 옛날에 했던 거라서 그래.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통분하세요. 아무리 못해도 통분은 잘해 애들이. 이게 통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통분을 할 줄 알거든요. 통분하신 다음에 약분 쳐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됐죠? 요게 아마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죠? 질문하신 친구 대답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다음 문제. 자, 내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나누는 행위가 총 몇 번 나오냐? 3번 나오지. 자, 나누는 행위가 총 3번 나와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에서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녀석은 몇 번이다? 1, 2, 3번 중에서.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은. Everybody say 몇 번?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찾아서 해야 돼. 자, 나머지 정리 언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다항식이 있고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언급되어 있죠. 자, 일단 얘는 못 씁니다. 몇 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얘랑 얘는 1차식으로 나눴죠. 나머지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가 나는 쓸 수 있는데 얘는 못 써요. 나머지 정리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 뭐 집어넣으면 0돼? 2를 집어넣을 때 시계값이 0되니까 2를 몇 번 집어넣어야 된다? 2번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12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 조건에서는 뭐를 끄집어낼 수 있다? EF 2-2 얼마다? 12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F1이 아니라 F2가 아니라 F1이 나오죠. 나 조건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 이 친구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 시계값이 0되니까 1을 몇 번 집어넣자? 2번 집어넣자. 그래서 1을 2번 집어넣은 이 식이 나머지인 30이 된다는 것에서 F2는 10이 된다. 그렇죠? 자, 이 친구 1번식은 검사식이었습니다. f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안 나있으면 qx라고 두죠. 몫을 qx라고 나머지 rx. 자, 모르는 다항식이 2개 나왔어요. 이 모르는 다항식 2개는 qx는 1, 2 집어넣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rx는 제거가 안 되니까 이 친구 2차식으로 나눴으니 몇 차로 예측된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 이 친구는 1차로 예측이 된다. 이 친구가 1차식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얘를 뭐라고 두자? ax 플러스 2로 두자. 1차식으로 두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차식으로 두고 x에다가 항등식이니까 1 집어넣어서 a 풀 b고 2 집어넣어서 2 집어넣으면 2a 풀 b죠. 그럼 f1을 6이라고 했고 f2는 10이라고 했으니까 2씩 빼면 a는 4고요. b는 2가 되어서
AB 구하는 게 아니야. RX 구하는 거야. RX는 1차식 4X 플러스 20.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R3는 R5는 22가 정답이 됩니다. 질문하신 친구 해결이 되셨나요? 이거 누가 질문했어? 물어봐야 돼? 어? 해결되셨나요? 네. 자, 풀었는데 또 물어보면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또 풀게요. 자, 이 녀석도 어떻게 되는가? 못 쓴다고 했죠. 이 친구도 나머지 정리를 못 써. 검산식 써야 돼. 자, 검산식 쓰자. 이 친구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 못 써요. 1차식으로 나눈 게 아니니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는 X-2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QX가 앞에 있는 녀석 수치 대입으로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차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차수를 예측할 때 이제 1차식으로 예측이 되죠. 그럼 1차식은 이 친구는 AX 플러스 B로 두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AB라는 문자는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또 CX 플러스 D라고 뒀을 때 그 CX 플러스 D로 둘 필요도 없죠. 왜? 최고차 개수를 봤더니 1이거든. 그럼 이 친구는 X 플러스 C로 두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그 문자 3개로 둘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하시면은 최고차항은 X 세제곱으로 나오죠. 보시게 되면 2차식을 봤을 때 2차항이 이렇게 전개했을 때 2차항이 나옵니다. 자, 2차항 보시면은 C 플러스 1이 X 제곱의 개수인데 좌변의 X 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X 제곱의 개수 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0이 되려면 C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차식을 봅시다. 자, 1차식은 이렇게 전개됐을 때 1차식이 나오죠. 1차식은 딱 보시면 어떻게 돼? BX 하나 나오고요. 마이너스 X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X 있죠. 플러스 X까지. 그럼 요거 싹 다 계산했었을 때 A랑 AX는 같아야 되니까 이 친구는 A랑 B가 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이 친구 B는요 2가 되고 C는 2가 되어서 그렇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그렇죠? 아니지 A도 2가 나오지. B 2 돼서 2 더하기 4 되셨나요? 질문한 친구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됐나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림과 같이 AB 위에 두 정류 부피의 합이. 그러니까 이 친구 한 변의 길이 x라고 두고요. 이쪽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뒀을 때 일단 선분의 길이의 합이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10이고요. 부피의 합이 370이라는 뜻 녀석에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얼마다? 37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어떤 친구를 알 수 있냐? 이 친구에서 곱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건널비의 합입니다. 자, 건널비의 합이라고 하면 정육면체니까 x 제곱이라는 문 6개, y 제곱이라는 면 6개 나와서 총 12개의 면이 나오죠. 결국 이제 이 친구를 구해야 되니까 변형식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형식 이용하시면 결국 x 플러스 y랑 xy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 변형식에서 세제곱 합은 합 곱합 손으로 나오고 3이 2번 나오고 부호는 풀마풀이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 넣어줘. 이 친구 10 넣어주면 계산했었을 때 1000 마이너스 30xy는 370이 된다. 요거 0 날려주시고 이항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3xy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3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에 xy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 xy는 21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10 넣어주고 이 친구에다 뭐 집어넣으면 21 넣어주시게 되면 100 마이너스 42에다가 6 곱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서 계산 못하겠어요. 질문하신 친구 이해되셨나요? 됐나요? 다음. 그냥 이 친구 제일 빠르게 푸는 방법. 이 친구 1초 코스로 푸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간단.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은요. 이 친구 K라고 두고요. 원래는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는 게 가장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적인 풀이를 보고 싶으면은 해설지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야매로 좀 빨리 푸는 방법.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는 일정 값을 가지나요? 대답해 빨리. 일정한 값을 가져야 안 가죠? 안 가지죠. 지금 이 녀석은요? 일정한 값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지죠? 왜 가져요? 얘는요, x 개수 b와 상수 b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이 친구는 x 개수 b하고 상수 b가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야매로 푸는 방법. x 개수 b가 (1분의 a이고요) y 개수 b가 마이너스 (1분의 b고요) 상수 b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그럼 끝났죠? a는 (2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1) 1초 컷이죠? 됐죠? 요런 거는 이제 교수님이 채점합니다. 채점 기준은 교수님이고요. 근데 그 이게 특례 수학이든 논술이든, 그러니까 대학교 논술 시험 있지. 대학교 논술 시험. 대학교 논술 시험 되게 어려운 거 알죠? 특례 수학보다. 대학교 논술 시험이든 특례 수학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 시험의 형태가 있어요. 뭐 면접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하면 뭐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말빨로 조지어서 뭐 합격하고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막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학 문제를 줘요. 그 수학 문제들 중에서 교수님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면접도. 이제 그런 형태에서 이제 교수님한테 나의 풀이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잖아. 근데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하고 채점 기준이 좀 다른 거는요. 대학교 교수님들은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짧고 간결하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직관적이고 짧고 간결한 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말이 되면요. 그러니까 그 논술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설 답지를 2가지 버전으로 공개를 해요. 첫 번째 공개 버전은 진짜 정석적으로 씩씩씩 증명 논증의 형태로 진짜 막 한 20줄 30줄짜리 풀이가 있고요. 다른 풀이라고 해서 1줄짜리 풀이도 공개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수님들은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선생님보다도요. 훨씬 똑똑해요. 너네들이 개떡같이 풀어도요. 찰떡같이 알아듣겠지만 그거는 아셔야 돼. 글씨는 좀 잘 쓰세요. 약간 별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글씨를 잘 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글씨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요.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점수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과충들은 그러겠지. 수학적이지 않고 불공평한데요라는 이과충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이거를 어렸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되게 불공정하다. 아니 수학적으로 말이 되면 되지.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친구 중에 그 연대 동기야. 연대 공대 동기인데 그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글씨를 쓸 때 궁서체로 써요. 진짜 타이핑 친 거랑 그 친구 글씨랑 남자애인데 심지어 타이핑 친 거랑 그 친구 글씨랑 딱 같이 놓고 글씨 진짜 옆에 딱 같이 놨는데 그 친구 글씨가 더 이뻐. 타이핑 친 것보다. 그 정도로 글씨 진짜 예쁘게 써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친구가 수학을 나보다 훨씬 못해. 그래 가지고 맨날 대학교 다닐 때 내 거 레포트를 베꼈단 말이야. "형 레포트 좀 빌려줘." 베끼잖아? 나는 B뿔 나오고요. 그 친구 A뿔 나와요. 내용이 똑같은데. 근데 이제 쪼끔만 들어봐 봐. 이건 별거 아니야. 그 친구가 지금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인제 그 기술고시에 합격했어요. 기술고시가 뭐냐면 행정고시 5급 기술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토목공학과를 나왔는데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5급 공무원이면은 어느 정도 인제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사무소장 아니면은 구청, 시청에서의 한 부장급 정도가 5급 공무원이고요. 5급 행정고시를 통과하면요. 20 살에 통과해도 20살 때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인제 5급 행정고시 인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1 차가 인제 수능하고 똑같이 국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사 요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이 들어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민법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4 과목을 보고요. 2 차가 전공 시험을 봐. 그리고 전공 시험은 올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고요. 그 자기가 배운 해당하는 뭐 토목공학과는 인제 토목과 전공 시험을 보고요. 인제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전자과 전공 시험을 봐요. 그 전공 시험에서 인제 올 논술형이고요.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글씨를 아까 얘기했잖아. 굉장히 잘 쓴다고 했잖아. 웃긴 건 뭐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쉽게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똑같은 글씨 똑같이 풀면요. 글씨를 워낙 잘 써서요.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풀었는데 무조건 가산점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하다못해 국가 공무원을 보는 그런 시험에서도 글씨를 잘 쓰면요. 점수에 영향을 줘요. 뭐 특례 시험도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사진 찍었는데 봤는데 암 걸릴 것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동영상이나 내가 아직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래 지금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진 찍어 놓은 거 숙제한 거 딱 봤는데 진짜 암 걸릴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 아니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나도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알아볼 수 있게 교수님들이. 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해 주겠냐. 음. 그냥 글씨 잘 쓰라고 하면 잘 안 할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뭔지 아시는 분? 빙고. 1명 맞췄고. 2명 맞췄고. 자, 이거 약간 개념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 방정식이 나왔어요. 함수 방정식. 자,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4 가지 함수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항등식이에요, 이 친구. 그러니까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fx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어떻게든 gx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었을 때 이 친구는 서로 같은 함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재에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함수 방정식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적당한 x를 집어넣는 거예요. 적당한 문자 또는 숫자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fx 더하기 fx분의 요 친구는요. 예를 들어서 4x 이렇게 봅시다. 자, fx 그다음 여기 어떻게 되냐? 요 친구. 여기 2라고 합시다. 2. 요런 함수 방정식이 있다. 자, 요 친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f1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왔어요. f1을 구하세요. 그럼 f1을 구하시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당한 이제 함수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fx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위의 식에서 이 친구 네모로 봅시다. 이 친구 세모로 봅시다. 연립방정식이죠. 네모 더하기 2세모는 4x. 2네모 더하기 세모는 x분의 4.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fx분의 1을 제거하려면 이 친구 2배 한 다음 빼면 되죠. 2배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식을 빼게 되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돼? 4fx 빼기 fx가 되고요. x분의 1은 소거되고요. 그런 다음에 x분의 8에다가 4x가 빠지니까 3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x분의 8이 되고요.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한 x 문자 또는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뭐 연립을 하든 뭐 내가 원하는 값을 찾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이 특정 함수 방정식은 암기를 하자. 자, 첫 번째가 주기함수 방정식이죠. 자, 주기함수 방정식은 자, 주기함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주기가 얼마다? 그냥 만약에 이거 힌트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주기가 p가 아닐 거라고 좀 깨림직하게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p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경우 p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p가 유일한 경우에는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p가 여러 개가 존재할 경우는 만족하는 p값 중 최소인 것이 주기가 됩니다. 일단 왜 이 친구가 주기함수 방정식인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함수 중에 가장 어떻게 되는가 잘 알려진 함수는 뭐다? 사인 함수죠. 그렇죠? 사인 함수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안 그려지죠.
가장 잘 알려진 주기함수죠. 그렇죠. 잘 알려진 주기함수.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사이함수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어떻게 된다? 주기가 2파이가 되죠. 자, 그러면 잘 봐. 요 친구. 여기 x야. x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x 플러스 2파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모든 x에 관계없이 항상 같겠죠. 왜냐하면 주기가 2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 좌표를 보시면 어떻게 돼? x, fx가 되고요. 요 녀석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p, f, x 플러스 p가 되니까. 요 두 녀석의 함수값이 같다. 그러면 주기함수 관계없이 됐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fx 플러스 x, 요 사이드 x에서도 요렇게도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주기하고 봐도 함수값이 같아요. 이게 그 다음 주기까지 연장을 해도요 함수값이 같죠. 근데 이게 함수 방정식이 만족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주기가 4파이라고 하시면은 곤란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 p 자리에 만족하는 녀석 p 값이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만족하는 p 값 중에 가장 최소인 것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대칭함수 방정식. 다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자, 대칭함수 방정식 설명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라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수업 나가도록 합시다.
착석합니다. 자, 착석 쳐주세요. 동아야,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빈아, 왔어? 오케이. 네. 자, 대칭함수 방정식. 네, 다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대칭함수 방정식. 자, 이렇게 돼도 대칭함수 방정식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도 대칭함수 방정식입니다. 둘 다 x는 a의 대칭, x는 a의 대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는 a의 대칭되는 대표적인 2차 함수라고 놓고 볼게요. 뭐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x는 a의 대칭되는 함수라면 이 친구 동일한 x를 더하고 뺐었을 때 이 친구 함수값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각각의 좌표가 a-x, f a-x 그리고 a 플러스 x, f a 플러스 x가 x의 값에 관계없이 대칭이 된다면 항상 같겠죠. 대칭함수 방정식이고, 참고로 특징은 주기함수 방정식은 차가 p로 일정하고요. 대칭함수 방정식은 합이 일정한데 평균이 a로 일정해요. 왜냐하면 평균이 중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든다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fx 플러스 4, f 마이너스 7 플러스 x. 자, 이 친구는 어떤 함수 방정식이죠? 아무도 대답이 없네. 두 식의 차가 얼마예요? 차가 11로 일정하지. 그러니까 주기가 11은 주기함수 방정식이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평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개 더하면은 변수로 나오죠. 상수로 나와야 돼요. 상수. 차가 일정하면 주기함수 방정식. 합이 일정하면 평균을 이용해서 주기함수입니다. 좀 더 꼬아볼까요? f-x 플러스 12. 자, 이 친구는요. 두 식의 차요. 두 식의 차.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7의 차요. 이해되나요? 이 친구는 어떤 함수 방정식? 평균이 얼마로 나와? 평균이 7로 나오죠. 죽는다. 두 식의 평균이 얼마로 나와? 합이 상수로 나온 거야. 14로. 평균이 7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x는 7의 대칭함수 방정식. 실제로 이 친구에다가 잘 봐. 5 집어넣으면 f7의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잖아. 이해되셨나요? 그지? 5 집어넣었을 때 F7의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 이게 제대로 개념을 제대로 알고 풀어야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 이거는 잘 모를까? 이거 뭔지 아시는 분? fx가 연속함수고 예를 들어 볼게. 요렇게 되고 fx가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전 구간에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처음 할 때부터 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함수 방정식은 서로 같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같은 함수. 즉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fx하고 y는 fx-3 플러스 1이랑 요 두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같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 fx가 있다면 요 친구를 요렇게 평행 이동한 함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동일한 함수라고요. 반대쪽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쪽에서도 요렇게 3 x는 3 만큼 y는 1 만큼 평행 이동 함수랑 계속 같은 함수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반복된다고. 요런 것들은 좀 외워줘야겠죠. 평행 이동하는 함수와 같은 함수가 된다. 되셨나요? 자, 요런 특정 함수 방정식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 미분 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미분 계수를 이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요런 함수 방정식이 나오는 경우 있죠. 요 친구가 항상 x로 일정하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자, fx를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해야 돼. fx는 미분 가능하고 그럼 요 친구 요런 식으로 변형해 주면 그치? 이 친구는 x가 되고 그치? 요 친구 그러니까 x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구나. 요 친구는 2, 이 친구는 2 요렇게 해 주면 이제 극한 때려 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 f'1이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그쵸? 그래서 함수 방정식에서 미분 계수를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네 번째 경우. 자,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네 번째가 양변을 항등식이니까 양변 미분 가능하고요. 만약에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리고 양변 뭐 할 수 있다. 적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음.
x 플러스 1이죠. 양변 적분 가능한데 특히 양변 적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적분 상수 주의하세요. 적분 상수에 주의하셔야.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투할 때 한번 다룰 수 있겠죠. 한 요 네 가지 정도가 함수 방정식이 나올 때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고등수학만 하면은 좀 시시하니까.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친구는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식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F5는 뭐가 된다? 4가 된다. 요 친구는 근데 뭐에 대칭되니까? 요 친구는 x는 3에 대칭되니까 x5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대칭되는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겠죠. 그래서 f1도 뭐가 된다? 4가 된다. 4차식일 수도 있죠. 4차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4차 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1차식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도 4, 5 집어넣었을 때도 4. 두식 빼게 되면 A는 0이고요. B는 4 나오죠. 그쵸? 그 나머지는 4인가요? 맞아? 나머지 4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쓸데없는 걸 설명했어요. 자, 요 녀석. 이 친구도 검산식으로 써봅시다. 검산식으로 써보면 fx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2k. 자, 이 녀석은 fx로 나눠 떨어진다고. 이 fx를 이렇게 쓸게요. fx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요. 나머지는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 x에다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3분의 k를 넣었을 때 함수값 f 9분의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함수값 0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는 f1을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의 x에다가 뭐를 집어넣자? x에다가 이 친구 x에다가 뭐를 집어넣자? 3을 집어넣자. 그러면 f1이 나오게 되시고, 그죠? 그러면 f1은 6이다. 됐죠? 다음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요거 45번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요 친구 x라고 치환하고 이 친구 y라고 치환하고 이 친구 z라고 치환하시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0이 될 때, 그리고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3xyz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3xyz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 친구 네모 안에 들어갈 식은 요 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번이 정답. 이거 누가 질문했어? 이게 첫 시간 때 수업한 내용이에요. 요거. 첫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어디 있냐? 요거 세 개 다 더한 게 0이면 세제곱하면 3의 BC로 인식됩니다. 됐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근데 특례 수학에서 잘 안 나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요거. 나머지 정리는 좀 잘 보셔야 돼. 인수 정리하고.
인수분해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요식은 공통 인수로 묶이진 않네요. 치환은 가능하네요. 요 친구 식. 요식을 A로 치환합시다. 자, A로 치환하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세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K 플러스 3, 그 다음에 8. 그죠? A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B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친구는 2, 4로 찢어지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1, 8로 찢어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2, 4로 찢어지는 경우는 이때 가운데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3이 어떻게 된다? 6이 되셔야 되겠고요. 1, 8로 찢어지는 경우는 가운데 있는 수가 9로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는 3 또는 6이 되어서 더하시게 되면 2번이 정답. 질문하시면 해결되셨나요? 됐죠? 자, 우리는 식을 이렇게 보자. 자, 식은,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이게 진짜 싫었단 말이야. 아니, 학원을 가면 맨날 수학 선생님이 중학교 때 식을 간단하게 하래. 그래서 중학교 때 연욱이는 이렇게 생각했어. 중2 때 연욱이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속으로. 물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마음속으로. 맨날 학교 쌤이 식을 간단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는 세 가지구나. 첫 번째,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자, 두 번째, 항의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세 번째, 차수를 낮추는 방향. 차수가 고차에서 저차로 낮추는 방향으로 식을 전개하면은, 변형을 하면은 식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식을 하다가 어떻게 식 변형을 하지라고 해서 딱 막혔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뭘 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미적분에서도 풀립니다. 심지어 미적분에서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요식이 있잖아. 그래서 요식을 가지고 뭘 해보자. 가장 기본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럼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때려 넣으시게 되면 이 식은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식은 이제 x, 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체 계수는 0 돼야 되고 요 친구는 c랑 같아야 되고 요 친구는 1 돼야 되겠죠. 그럼 ABC 다 나왔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나요? 질문하신 친구,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나요? 되셨나요? 다음. 자, 요식을 만족한다. 자, 지난 시간도 되겠죠. 모르는 다항식이 나왔어. 자, 첫 번째, 모르는 다항식 fx가 나오면 자, 어떻게 하죠? 대입해서 제거하거나 또는 차수를 예측하는 거. 차수를 예측해 볼까? 자, fx가 n차식이라고 봅시다. 다항식이라고, 이 친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차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됐다고요? 49번?
49번이요? 이해가 안 됐다고? 어디 부분이? 여기? 여기? 전개한 거예요. 내림차순. x에 대한 항등식을 본 거야. 문자 개수 줄여서. 아니,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되셨나요? 대입해서 전개 때려서 개수 비교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지? 자, 50번은 차수를 n차라고 봅시다. 차수를 n차로 본다면 요 친구 fx 제곱은 몇 차? 요거 몇 차? Everybody say. 소리 질러. 이상하지 않아? 조금만. 이 n차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n 플러스 2차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이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fx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x 제곱 대입하면요. 지수법칙 써서 잘 생각해봐. 2n차예요. 이 친구 2n차고요. 그럼 이 친구 몇 차입니까? x 플러스 1을 집어도 마찬가지 n차니까 얘는 n 플러스 1차죠. 그러면 이 친구 두 식이 차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n은 몇 차다? 1차라는 얘기를 차수를 예측할 수 있고요. 차수를 예측해 1차로 예측됐으니까 fx를 몇 차식으로 두자. 1차식 ax 플러스 b로 둔 다음에 디립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게 되면 우변은 이렇게 되고요. 좌변은 ax 제곱 플러스 a뿔 bx 마이너스 3 되니까 개수 비교하시면은 요 친구 0이고요. b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정답 나오죠? 그럼 b는 3, a는 3이니까 1차식은 정답 4번. 이해됐으면 됐죠. 자, 질문하신 친구 이해되셨나요? 네. 어드밴스에서 질문 있으신 분. 어드밴스 질문하세요. 페이지 13번요. 마찬가지로 문자의 개수로 줄입시다. x 대신에 2y 플러스 1을 넣었다가 대입하면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뀝니다. 어떤 감성인지 알겠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합니다. 그럼 항등식 하면은 이 친구는 0, 이 친구는 28. 됐죠? 어드밴스 질문 없나요? 그럼 어드밴스에서 내가 풀고 싶은 거 풀까? 아직 안 풀었다고? 그럼 스포해버려야지. 스포츠는 극혐이지만 스포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골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유, 너무 쉽다. 이런 거 말고. 쉬운 거 말고.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뭐 너네가 질문 안 하면 내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음. 음. 아 너무 문제들이 시시해서 죽어버리고 싶은데. 아 요거 한번 해 볼까? 요거 재밌겠다. 요거를 야매로 푸는 방법.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이거잖아. 결국에는 이 친구로 나눈 나머지는 항등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ax 플러스 b 1차로 예측되고요. 요 친구에서 가장 야매로 푸는 방법은 얘가 빵 되게 하는 누구를 대입한다. 오메가요. 요 오메가는요. 어떤 특징이 있다.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 주기가 3인 오메가죠.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빵이기 때문에 얘 날라가고요. 세제곱이 1이니까 24제곱도 1이고요. 이 친구도 1이에요. 그러면 좌변이 3이고요. 이 친구는 a 오메가 플러스 b인데요. 오메가요? 설명할까요? 일단 들어봐봐. 일단 끝까지 들어봐봐. 오메가가 이 친구 오메가가 복소수거든요. 허수예요, 허수. 정확하게는. 그럼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좌변이 실수잖아. 그럼 복소수 상등에서 이 친구 0이고 이 친구 3이니까 오메가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3이다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응, 응. 그럼 오메가 뭔지 이따 좀 설명해 주고. 오메가 말 나온 김에 설명해 볼까? 굉장히 설명할 게 많구만. 아, 진짜 설명할 게 많구만. 아, 예전에 오메가 설명한 거 있었는데 동영상 강의에. 잠시만요. 아, 이게 오메가 설명이 좀 길어서요. 잠깐만요. 유튜브에 좀 찾아볼게요. 아, 그냥 지금 설명할까? 좀 길어도 이해해 줘. 알았어, 알았어. 오메가. 오메가가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나눠서 설명할게요. 자, x 세제곱이 1이 되는 3차 방정식은 1이라는 실근 하나랑 1이라는 실근 하나랑 두 허근을 가지는데 이 친구 두 허근을 하나를 오메가로 두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 반입니다. 두 근은 켤레근 관계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나는 외우는 게 극혐이다. 그럼 나머지는 이 친구 넘기고 인수분해 해주고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렇죠? 이 친구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겠죠. 그러니까 요 친구 두 개가 자유자재로 식변형이 돼야 돼요. 와리가리 되셔야 되고. 심지어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 이거 근해 공식에 넣어 봐봐. 그럼 뭐 나와?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자, 오메가가 요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주어진다? 주로 요렇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지거나 요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오메가 이거는 세제곱해서 1 되는 오메가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질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성질은 대입, 근계예요. 자, 대입해 봐. 대입, 근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힌트. 오메가 세제곱이 1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은 주기가 얼마다? 3이다. 얘는 요 고차는 주기가 3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도 여기다 쓸까? 오메가 바도 세제곱하면 1이다. 주기는 3이다. 그다음에 대입하시게 되면 요 친구. 요 친구. 요 두 식은 언제 쓰냐면 2차 식을 1차 식으로 떨굴 때 쓰거나 왜 이따 설명할게. 항의 개수를 줄일 때 써요.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반은 1입니다. 또 요거 두 개 곱해서 1 된다는 거 보면 또 뭐가 생각나요? 무슨 관계? 이 두 수는 뭐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이 또 파생됐냐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고요.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예요. 자, 그래서 요 친구 식을 이제 주기가 뭐냐? 잘 봐요. i의 4제곱은 1이지. 그치? 그래서 i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4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거 본 적 있지? i의 2021 승은 어떻게 되는가? 요 친구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하는 거지. i의 1승하고 똑같다고요. 질문한 친구 이해돼요? 질문한 친구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오메가 17승이라고 한다면 요 친구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이 오메가 제곱은 또 1차식으로 줄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거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가? 1차식까지도 떨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차를 저차로 떨굴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자, 그리고 항의 개수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또 멘붕에 빠져요. 이건 뭐지? 이러거든. 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항의 개수를 줄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얘를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지. 그리고 이 친구를 이항을 해요. 요 친구를 이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항의 개수를 줄여요.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요. 이거 이항한 거지. 그래서 1이에요. 됐음? 이해되셨나요? 뭐 요런 혼란스러워요? 항을 줄이는 게 항을 줄이는 게 항 두 개짜리를 항 하나짜리로 바꾼다고요. 요 녀석을 이항을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이 두 개짜리잖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항이 두 개짜리에서 항이 하나짜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식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주로.
이 식은요, 주기성을 주로 이용하고 주기를 이용하고요. 이 식은 2차를 1차로 떨굴 때나 항의 개수를 줄일 때 쓴다고. 그리고 이 식은 분수식에서 주로 쓴다고.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외우면 돼요, 여기서. 이걸로 이 6가지로 웬만하면 90%다 풀려요, 오메가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가 나왔어. 그럼 이 친구 두 식이 자유자재로 변형되시는 친구들은 대입, 근계 하시면 이 6가지가 다 나오잖아. 그럼 이 6가지로 어떻게 되는가? 조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공식 6개밖에 없다니까. 다시. 요 식이 와리가리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대입, 근계 치면 밑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고 이 6개로 조지면 돼. 됐습니까? 되셨나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런 식으로 나오면 오메가 제곱분의 1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분의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로 바꾸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 친구 역수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이거 마이너스 묶어주면 근과교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돼?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가? 식을 자유자재로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식의 방향성은 항상 똑같다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 항의 개수 줄인다, 차수를 낮춘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 딱 하다가 식이 멈췄어. 식이 딱 멈췄으면 어떻게 돼? 차수를 낮춰볼까? 항의 개수를 줄여볼까? 문자 개수를 줄여볼까? 이 생각만 하면 돼.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자, 두 번째 오메가. 요거야. 두허근이 이 친구 오메가랑 오메가 봐요. 이게 다른 오메가입니다. 얘는 이항하시면요. 인수분해해서 다른 2차 방정식의 두분이죠. 두허근 오메가 바입니다. 이 친구는 또 실제로 근해 공식 넣으면 왼쪽에 있는 식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목소수죠. 그쵸? 다른 목소수. 이 친구입니다. 요것도 외우시고요. 이 친구도 외우시고요. 이 친구도 외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어떻게 돼? 성질을 끄집어내자. 대입 근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근계 1 근계. 이 친구 주기 얼마? 죽는다. 주기 6이에요. 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지. 주기가 2냐? 응?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주기가 2냐고. 아니잖아. 응? 그쵸. 사람은 나중에 오브가 되죠. 좋은 말이죠. 오늘도 한 명 낚았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메가가 주어졌어. 이 친구의 허근이 오메가래. 자, 그랬을 때 오메가 17승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는 지수를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관찰해야 돼. 그래서 6으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가 5가 되지. 그럼 나머지가 5가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어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거를 좀 비교해 보세요. 아까 푼 거랑 조금 비교해 보시면 아까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오메가에서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 나왔는데 이번 오메가에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나오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굳이 이 친구를 1차식까지
항의 개수의 1차식까지 떨구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괄호 형태로 대입해서 1차식까지도 떨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실제로 이제 요거까지 대입을 하면 실제 얘가 어떤 복소수인지까지도 구할 수 있죠. 그지? 되셨나요? 여기서 하나만 더 외우면 되거든. 요건 좀 외우기 힘들어. 잘 봐.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할 친구들만 아세요? 몰라도 되는 공식이야. 몰라도 되는 공식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 공식.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반항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 반항 같아요.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반항 같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같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 요거 하는 방법.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봐. 왜냐하면 또 써놔야지. 왜냐하면. 이 친구. 왜냐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원준아. 오메가 세제곱. 1이지. 오메가 바가 얼마야? 원준아. 1이지. 그럼 같겠죠. 양변에 오메가 약분해봐. 됐지?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지. 오메가 바가 어떻게 돼? 1이지. 같겠죠. 양변 약분해봐. 오메가 바로. 됐지? 옆에 거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얘가 왜 이렇게 돼? 오메가 세제곱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바가 1이지. 마이너스 붙여줘야 같겠죠. 음, 음. 오메가가 뭐예요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진짜 초간단하게 설명했어. 초간단하게. 그래서 요것 또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오메가 문제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오메가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네. 그러고요. 또 내가 심심한 거, 풀고 싶은 거.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요거 재밌는 거 보여줄까? 방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나중에 질문해요. 어드밴스드 베이직만 합니다. 방부등식의 기본은 인수분해거든. 이거 두식 뺀 다음에요. 이거 잘 안 보여요. 이거 두식 뺀 다음에요. 오케이? 인수분해 하면요. 테크닉적인 부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X, Y가 서로 다른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다르고 얘랑 얘가 달라요. 얘랑 얘도 다르죠. 그래서 얘가 가분하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어떻게 되냐면 0이 됩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위에 거 구할 수 있어요. 잘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인트리 좋다. 또 내가 풀고 싶은 거. 재미진 거. 재밌는 문제 없나? 요거? 이것도 재미가 없는데. 재밌는 거. 요거. 요거 한번 해볼까? 98을 집어넣어서 세제곱하는 미친 문제 아니에요. 요 친구는
fx를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꾼 다음에 98을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지? 그럼 이 친구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립제법, 연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마이너스 2로 연조립제법을 쳐요. 마이너스 2로 연조립제법을 쳐요. 마이너스 2로 연조립제법을 치거든요. 마이너스 4 되고. 계산 맞나? 왠지 계산이 틀린 것 같지? 계산 맞죠? 얘들아, 계산 맞나요? 왠지 이상하지만. 그럼 있죠. 이게 A고요. 이 친구가 B고요. 이 친구가 C고요. 이 친구가 D요. 그러니까 X-2로 해야지. 여기다가 2 집어넣고요.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7 넣고요. 이 친구에다 7 넣고요. 이 친구에 2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98 집어넣으면요. 생각보다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하겠지. 선생님, 왜 이거 연조립제법 하면 이거 이렇게가 왜 A, B, C, D냐고 물어보겠죠. 자, 여기까지 검산식 써볼게요. 여기까지 검산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검산식을 쓰면 여기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요거 검산식 한 게 얘죠. 그럼 여기 검산식 하면은 요렇게 되죠. 이 친구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7입니다. 그 다음에 통으로 전개해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검산식 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검산식 치면 이렇게 돼요. 요 친구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 요거 통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면 아, 선생님 말이 맞구나. 아, 이거는 이걸 설명하려면 식진법을 설명해야 돼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 10의 제곱을 계산하기 편하니까. 98을 집어넣었을 때. 10의 거듭제곱을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냥 애들 그냥 이게 학교 내신으로 나면 그냥 내 외워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냥. 연조립제법을 x 플러스 2로 친 다음에 쭉 갖다 쓰면 된다. 그냥 다 외우세요. 요 문제. 이 문제 진짜 재밌는 문제인데. 와. 이 문제 진짜 풀고 싶은데. 강력 추천해드려요. 이 문제. 진짜 재밌는 문제인데. 이 문제 풀면 진짜, 이 문제 만약에 답지 안 보고 풀었다. 도형하고 수식에 약간 재능이 있는 친구야. 힌트는 닮음 좀 이용하시면 돼요. 힌트는 닮음이랑, 힌트는 닮음. 힌트는 닮음. 닮음을 좀 이용하시면 좀 좋고요. 다음 주 숙제는 이제 그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이죠. 그 교재 받으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베이직 교재 보시면 개념도 간단하게 내가 넣어놨어요.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개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개념 총정리한 거 보내드렸죠.
한번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한번 보시고 개념 보면서 푸시면은 베이직 정도는 무난하게 풀릴 거예요. 그냥 어드밴스 난이도가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어드밴스.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 지금 어드밴스 안 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어드밴스. 나중에 언젠간 할 거예요. 베이직 돌리고 어드밴스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복소수까지. 복소수 2차 방정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